사이코패스. 단어만 들어도 서늘한 공포가 느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들을 피에 굶주린 괴물이나 광기 어린 범죄자로 상상하곤 하죠. 하지만 철학의 렌즈로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곳엔 광기 대신 차갑고 정교한 수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결정이든 보도보다 데이터에 기반해 판단합니다. 5명을 살리기 위해 무고한 1명을 해치는 것. 그들에게 이것은 비극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산수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이코패스적인 선택을 강요합니다. 감정보다는 합리성을, 공감보다는 계산적인 이득을 우선시하라고 말이죠.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 유능한 선택은 과연 사이코패스의 논리와 정말 다르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필리파 푸드의 트롤리 딜레마를 통해 사이코패스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경계 위에 서 있는지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해 스스로를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공감의 가치에 대해 함께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잔혹하고도 명료한 질문을 세상에 던진 사람은 영국의 철학자 필리파 풋입니다. 그녀는 2차 세계대전 직후 나치의 만행을 직접 목격하며 한 가지 근원적인 의문에 사로잡혔습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도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지 규칙인가? 아니면 우리 내면의 어떤 본능인가? 그녀는 그 복잡한 도덕적 상황을 단 한 장의 그림으로 압축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윤리학 사고 실험, 트롤리 딜레마입니다. 그녀는 이 실험을 통해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결정들이 사실은 얼마나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단순한 퀴즈처럼 보이지만 이 질문 속에는 우리가 지성이라 부르는 것들의 민낯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녀가 설계한 그 위험한 선로 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달리는 열차 앞에 선로를 바꿀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5명이 죽고 레버를 당기면 1명이 죽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결국 레버를 당깁니다. 1명을 희생시켜 5명을 구하는 공리주의적 선택을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상황을 조금 비틀어 보겠습니다. 이번엔 당신이 다리 위에서 열차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당신 옆에는 덩치가 아주 큰 사람이 서 있고 그를 다리 아래로 밀어 열차를 멈추면 5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당신은 그를 밀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평범한 사람들은 여기서 멈칫합니다. 1명을 희생해 5명을 살린다는 결과는 같지만 내 손으로 직접 누군가를 해친다는 것에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답합니다. 민다. 실제 뇌과학 실험에 따르면 일반인들은 타인의 고통을 상상할 때 감정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반면 사이코패스들은 오직 논리와 계산을 담당하는 부위만 활성화되죠. 그들에게 도덕은 수학적 최적화일 뿐입니다. 감정이라는 노이즈가 제거된 그들의 머릿속에서 오는 언제나 1보다 큽니다. 그들은 정교한 천재일까요? 아니면 우아한 괴물일까요? 우리는 이들의 차가운 논리에 경악하지만 고개를 돌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묘한 기시감을 느끼게 됩니다. 현대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데이터와 합리성을 숭배합니다. 기업의 구조조정 명단을 작성할 때, 성과지표로 동료의 가치를 매길 때, 효율성을 위해 누군가의 눈물을 외면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다. 공감을 배제하고 숫자로만 판단하는 능력, 우리는 그것을 프로페셔널함이라 부르며 오히려 상을 줍니다. 어쩌면 우리는 시스템적으로
사이코패스를 길러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고통을 내 몸처럼 느끼는 그 불편한 공감을 덜어낼수록 사회적 지위와 성공은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데이터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공감은 종종 비효율적인 감정으로 치부됩니다. 하지만 감정이 소거된 완벽한 합리성, 그것이야말로 사이코패스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남들보다 더 많이 망설이고 고민하셨나요? 합리적인 정답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누군가의 마음이 다칠까봐 끝내 그 선택을 하지 못해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여전히 인간입니다. 그 불합리한 망설임이야말로 당신이 기계가 아니라는 유일하고도 고귀한 증거입니다. 사이코패스적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는 3가지 태도를 제안합니다. 첫째, 당신의 망설임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빠른 결정이 미덕인 시대에 타인의 고통 때문에 주춤거리는 태도는 결함이 아니라 고귀한 능력입니다. 그 주춤거림이 우리 사회가 괴물이 되는 속도를 조금씩 늦춰줍니다. 둘째, 숫자 너머의 얼굴을 보십시오. 모든 데이터 뒤에는 살아 숨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고서의 숫자 하나를 지우기 전 그 숫자가 대변하는 누군가의 삶을 단 1분이라도 상상해 보세요. 그 1분이 당신의 영혼을 사이코패스적 시스템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셋째, 불편한 공감을 기꺼이 감수하십시오. 공감은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비효율이야말로 우리가 기계와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효율적이지 못해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그 불합리함을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필리파 풋은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기 위해 트롤리 딜레마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레버를 당기기 전에 느끼는 그 지독한 괴로움에 주목하길 바랬던 것이죠. 논리가 멈추고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비로소 도덕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어쩔 수 없이 차가운 레버를 당겨야만 하는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리더로서, 부모로서, 혹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누군가의 희생이나 상처를 예견하면서도 더 큰 가치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선택을 내리는 당신의 마음에 무엇이 남아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이코패스는 레버를 당기며 아무런 동요 없이 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은 눈물을 흘리며 레버를 당기거나 차마 당기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내렸다고 해서 당신이 차가운 기계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선택 뒤에 담겨진 이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결정의 무게를 온전히 짊어지려는 고뇌가 당신을 더욱 인간답게 만듭니다. 오늘 밤 당신의 선택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차가운 수학이었나요? 아니면 뜨거운 공감이었나요? 만약 오늘 무언가를 결정하며 깊이 망설였다면, 혹은 어쩔 수 없는 선택 뒤에 긴 여운의 통증을 느끼셨다면, 당신은 오늘 하루를 가장 인간답게 살아내신 겁니다. 데이터가 지배하는 차가운 바다 위에서 당신의 공감이, 그리고 그 공감을 지키기 위해 내린 무거운 책임감이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닻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사유는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효율적인 기계입니까? 아니면 망설이는 인간입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사유를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사유의 닻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